사람이 당황을 하면은 소구갱정의 극복 방안을 물어봤는데 그냥 소구갱정이 뭐다 이것만 말을 할 수 있고 적구갱정이 뭐다 이것만 말하고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소구갱정의 극복 방안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이것은 그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어떤 방안을 말할 때에는 이런 제도적인 측면하고 이런 의식적인 측면으로 여러분이 공식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는 대개 법, 그리고 의식은 공무원들의 어떤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그 의무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을 하는데, 자, 소구갱정이란 게 뭐냐면 적구갱정은 반대죠. 그러면 합법성만을 중시하고 법대로 주어진 일만을 수행하는 것이 소구갱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구갱정은 오늘날 이렇게 환경이 급변하고 행정이 전문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항상 먹어도 양이 안 차는, 그러니까 만족도가 떨어지는 행정으로 여러분이 보면 돼요. 그래서 소구갱정은 벌써 개념 자체가 네거티브적인 거, 왠지 바람직하지 않는 거, 이걸 담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이것의 반대가 뭐죠? 적극행정인데 이것을 하기에는 공직사회에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아주 법을 중시하고 좀 잘못하면은 또 손해를 끼치면 내부 구상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가는 일도 있고, 또 큰 예산 낭비를 받으면 징계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은 요즘에 이제 인사행정청에서 적극행정을 해라고 해도 이게 쉽지 않다고, 그래서 항상 이럴 때는 법으로 보장을 해줘야 돼. 적극행정하다가 실수를 해도 고의와 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법으로 해줘야 되고, 보장을. 근데 법으로 만들어도 의식은 쉽게 안 바뀌죠. 그래서 늘상 교육 광고를 통해서 이러한 그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바람직한 공무원이다, 이런 것을 의식을 깨우쳐주는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한 방안,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방안, 그러면 제도 의식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74페이지에서 소극행정의 극복 방안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관리번호 3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극행정의 극복 방안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제도를 통한 보장, 두 번째는 교육과 훈련, 홍보를 통한 의식의 강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도적인 보장은 법에 적극행정을 보장하고 소극행정을 극복하기 위한 촘촘한 근거 규정을 두어서 공무원이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하려다가 손해를 끼쳐도 그것이 고의로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을 촘촘히 둠으로써 공무원의 안정감을 주어야 적극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식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는 중고등학교 때 문화의 지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늘상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바람직한 공무원상이라는 것을, 이런 의식을 일깨워 줄 때, 이 두 가지가 담보될 때 적극행정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그렇지, 알겠죠? 제도적인 것과 의식적인 건데 법은 빨리 바뀔 수 있거든? 근데 의식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문화의 지체예요. 그래서
늘상 최고 관리자나 예를 들면 최고 관리자 그러면 대통령 아니면 교육감님 이런 분들이 연말 연시에 훈시를 통해서 적극 행정을 해라. 근데 적극 행정을 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것을 복무규정이나 감사원법에 둬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법규의 근거 규정을 촘촘하게 마련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안심되게 해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것만 했지만은 적극 행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건 좀 달라요. 그건 이제 소극 행정은 법만을 중시하고 합법성, 주어진 일만을 추진하는 것이고, 적극 행정은 그걸 넘어서 법의 취지, 한목적성, 다가가는 행정, 주어진 일을 하고 그 이상의 일을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적극 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